안녕하세요. 광멘토입니다. A. 파동의 발생, 파동의 요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533번.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보자고요. 1번.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틀렸죠. 절대 중요한 거는 매질이 바뀌더라도 뭐는 일정하다. F. 진동수는 무조건 일정하다. 이거는 파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두 번 흔들리는 게 세 번 흔들리진 않거든. 진동수는 불변인 거야. 2번 파동은 한 주기 동안 파장만큼의 거리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3번 횡파의 증폭은 마루와 진동 중심 사이 거리 맞고 진폭의 정의가 되죠. 4번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게 맞고요. 5번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당연히 파동의 속력이 변하죠. 파동의 속력이 변하니까 굴절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1번이 틀린 거네요. 534번. 그림은 위치에 따른 파동의 모습이 나와 있고 파동의 진행 방향 잘 나와 있네요. 자,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이 파동은 종파가 아니고요. 횡파죠.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 횡파. 진행이 오른쪽, 진동이 아래 위로 진동할 거 아니겠냐는 거지. 수직이니까 횡파라고. A 지점은 마루가 맞죠. 마루, 골이 되는 거니까. 파장은 A에서 B까지 거리가 아니고요. A에서 다음 마루까지 거리가 이 거리가 한 파장이고요. 또는 골과 골 사이 거리가 한 파장이고 또는 한 번 반복시 거리 이 거리가 한 파 다 같아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는 반파장이 되겠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2번입니다. 53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수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었다는 거지. 나란하게 흔들었다. 종파란 이야기고요. 1초에 8번 진동하네. 뭘 알 수 있다? F. 진동수를 알 수 있죠. 그지? 아이고. 8Hz라고 알 수가 있죠. 1초에 몇 번 흔들리는가? 이게 진동수 개념인 거잖아. 그 다음에 용수철의 가장 밀한 곳에서 이웃한 밀한 곳. 여기가 밀한 곳이고 밀한 곳. 밀과 밀 사이 거리가 바로 한 파장. 이 파장이죠. 람다. 이 람다 얼마라고? 0.5m라고. 속력 구하자는 거지. 자, 파동의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잖아. 시간이 주기고 거리가 파장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식.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잖아요. 이거 모르면 파동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과 같은 식. 따라서 진동수가 지금 8Hz고요. 파장이 0.5잖아. 곱하면 답이 되죠. 따라서 4m/s이 답이 됩니다. 아주 쉽죠. 536번.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고요. 기읍, 소리의 속력은 고체에서가 액체에서보다 빠르죠. 그지? 소리라는 건 탄성파거든.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전파되는 거야. 매질을 진동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체 매질이 더 밀하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입자들이 전파가 더 잘 된다고. 그래서 고체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소리는 음파잖아. 음파는 종파거든. 종파기 때문에 진행 방향과 진동이 나란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죠. 틀렸습니다.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거예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537번. 그림은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했대요. 현재 굵은 줄을 흔들고 있는 거죠. 가면 이 파동이 가는 줄을 타고 가게 되면 속력이 빨라지는 걸 캐치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굵은 줄보다 가는 줄에서 뭐가 빠르다? 속력, V가 빠르다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굵은 줄에서보다 가는 줄에서 더 큰 물리량 찾는 거니까 속력은 맞다고. 속력은 빨라지니까. 자,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고, 이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 거잖아. 지금 맞죠? 진동수 파장. 항상 변하지 않는 거. 뭐죠? 진동수는 불변인 거예요.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인 거예요. 그럼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니까 이게 불변하면 이것도 불변하죠. 주기도 변하지 않죠. 두 개 다 불변인 거예요. 주기 불변, 진동수 불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정하니까 속력이 커지면 뭐도 커지는 거야? 파장도 같이 커지는 거지. 그림만 알 수 있죠. 간격이 좁다가 넓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커지는 건 파장하고 속력이 되겠네요. 답은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538번 그린 가와 나는 두 용수철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파도의 모습이고, 일단은 바로 뭔지 해결해 봅시다. 가가 바로 횡파죠. 횡파고요. 나가 종파네. 자, 뭘 찾을 거냐면 기읍 가에서 A의 운동 방향을 찾자는 거야. 매질은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A는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잠시 뒤에 어디로 갈 건지 예측해 보자. 아주 간단하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잠시 뒤에 파동을 그리면 돼. 오른쪽 이동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잠시 뒤에 파동 모양을 그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러면 A가 현재 여기 있는데 잠시 뒤에 위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같은 위치니까 여기. 잠시 뒤에 파동 모양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A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A는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윗방향은 플러스 Y가 맞다고. 이거 찾는 문제지. 니은. 전자기파는 횡파죠. 나와 같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이 나라는 파동이 아니라는 거야. 전자기파는 횡파니까 가와 같은 거라고. 디귿. 가와 나에서 파장은 서로 같을까? 자, 종파의 파장은 밀한대에서 밀한대 이 사이가 한 파장인 거예요. 횡파는 마루와 마루 사이 이 사이가 한 파장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파장은 당연히 가가 2L이 한 파장이고요. 나는 이 간격이 L이죠. L이 한 파장인 거야. 같지가 않지.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파동의 그래프 539번.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 속력이 같대요. 뭘 구하는 거야? AB의 진동수 B를 구하자고요. 자,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그럼 속력이 뭐하다? 현재 조건에서 이게 일정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진동수는 파장의 반비례 관계거든. 파장만 구하면 되겠네. A는 한 파장이 두 칸이죠. 두 칸이 한 파장이고 B는 이까지니까 네 칸이 한 파장이야. 그럼 파장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파장의 비니까 진동수 비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반비례 관계거든. 그래서 2대 1이 나와야 되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540번. 그림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돼. 속력이 5m/s이래요. 자, 바로 뭘 할 수 있죠? 이 0.4초가 주기인 거잖아. 주기를 알 수 있죠. 주기가 0.4초라고. 맞죠? 자,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파장 구하는 거잖아. 파장 람다는 속력에다가 주기를 곱하면 돼요. 자, 속력이 오고요. 주기가 0.4초잖아. 그래서 파장은 2m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541번. 그림 가는 두 파동 A, B의 어느 순간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위치 함수고, 나는 A, B가 형성된 각 매질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시간 함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카에서는 파장을 알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가면 A와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은 파장부터 비교해보자. A의 파장은 이 간격이 한 파장이고 B는 이 간격이 한 파장이면 누가 크겠니? B가 크겠죠. B가 커야 돼. 틀렸다. 주기 볼까요? 시간을 봐야 되죠. A는 주기가 여기서 이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고요. B는 여기서 이까지 주기잖아. 주기는 A가 큰 거지. A가 커야 돼. 이것도 틀렸어. 자, 파동의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죠. 그지? 그러면 B를 보게 되면 B를 주기가 작고 파장이 크잖아. 파장이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A보다 주기가 작고 파장이 크니까 당연히 속력도 B가 커야 되는 게 맞지. 속력도 B가 커야 돼. 틀렸죠? 답이 없죠. 답이 없다. 노답.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뜬 거네요. 답이 없습니다. 그쵸? 확인해 보십시오. 542번. 그림에서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0.1초 후 파동은 점선이 되었다는 거, 이동했다는 이야기지. 핵심 뭐냐면 이거잖아. 이 파동이 이만큼 진행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야? 0.1초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한 파장 지나갈 때 몇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야지 겹치는 거니까 주기를 알 수 있죠. 0.4초라고 제공해 주는 거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주기가 0.4초인 거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파장은 쉽죠? 여기서 이까지 파장 2m가 맞고요. 주기도 방금 구했잖아요. 0.4초라고 맞습니다. 진폭은 높이죠? 높이의 절대값, 중심에서의 간격 0.4가 맞고요. 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잖아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0.4분의 1이 되어서 2.5가 나와야 되네. 틀렸죠? 2.5Hz가 나와야 돼요. 자, 파동이라는 거는,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잖아. 주기가 0.4초고 파장이 2m니까 5m/s 맞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그림 가는 파동의 어느 순간 모습을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순간부터 점 P점 있죠. P점의 위치 변화를 위치 변화 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지래. 그지? 무슨 말이고 하니 지금 P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표현한 거잖아. P가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죠. 한 번 반복하는 거네. 이렇게 4초에 한 번 반복하는 거네. 일단은 주기를 찾을게요. 이게 나가 무슨 소리고 하니 P가 현재 여기 있는데 1초 뒤에 올라가고 2초 뒤에 다시 제자리 오고 3초 뒤에 다시 내려가고 4초 뒤에 제자리 오죠. 그래서 한 번 반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 주기가 몇 초라는 이야기야? 주기가 4초라고. 그래서 주기를 주는 거잖아. 4초라고. 자, 주기가 4초라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다? 진동수 바로 알 수 있죠. 4분의 1Hz. 그래서 0.25라고 알 수가 있고요. 두 개는 찾은 거야.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주기 4초 맞고요. 파장은 여기서 이까지 간격이잖아. 파장은 3m가 아니고 4m가 돼야 되니까 틀렸다. 진폭은 이 간격이죠. 10m가 아니고 5m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4번 진동수는 맞고요. 5번 파동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봅시다.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P가 지금 잠시 뒤에 올라가잖아. 바로 P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P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동이 어느 쪽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당연히 파동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지만이 P가 올라가죠.
만약에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P는 내려가는 거니까 P가 올라가려면 파동을 오른쪽으로 진행시켜줘야 돼.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진동수가 4분의 1이고요. 파장이 지금 4m니까 1이 되네. 1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초일 때 P의 운동 방향을 찾아볼까? 6초일 때 4초까지 그려졌으니까 6초를 그리면 되죠. 이어 그리면 되는 거잖아. 5초, 6초란 말이야. 5초 때 여기 있다가 6초 때 여기죠. 여기 6초에 6초. 현재 어떤 상황이야? 내려오고 있는 상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림만 잘 그리시면 문제 쉽게 풀죠.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틀렸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44번. 그렇다면 3초 후에 Q의 변이를 찾아보자고. Q의 변이. Q를 보는 거야. 어차피 파동 오른쪽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동 오른쪽 가니까 처음에 내려가죠. 1초.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2초. 그 다음에 다시 가죠. 3초. 3초에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꼭 지점에. 여기 있죠? 변이가 몇 미터예요? 5미터죠. 그래서 변이는 5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림만 잘 그리시라고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545번. 그림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네요. 우리가 여기서 파장을 알 수 있는 거지. 진폭하고. 점 P는 매질상의 한 점이고, 중요한 건 이거네.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후 P의 변이가 플러스 4라는 이야기야. 1초가 지난 후 플러스 4라고. 무슨 말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현재 P가 여기 있는데 1초 뒤에 어디 갔다? 여기 갔다고. 그럼 1초 뒤에 이만큼 갔다는 이야기 아니야? 2초는 다시 오겠죠? 3초 내려가죠? 4초에 다시 제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몇 초라는 거야. 주기 T가 4초라는 이야기야. 주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1초 뒤에 여기 있어야 되니까 1초 뒤에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2초 되면 다시 내려오겠죠. 3초에 밑으로 가겠죠. 4초엔 다시 올라오겠죠. 한 번 반복하는 게 4초 걸렸단 말이지. 주기가 4초라고 제공해 주는 거라고. 맞는 표현이야? 그럼 봐봐. 1초 뒤에 P가 위로 가려면 파동을 어느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파동을 오른쪽으로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진행하게 되면 P가 지금 내려오게 되죠. 내려온다고.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을 왼쪽으로 진행시켜줘야지만이, 그지? 파동을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시켜줘야지만이 P가 올라가죠, 위치가. 그림만 그리면 돼. 잠시 뒤에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 맞다는 이야기야. 그림만 잘 그리시라고. 자, 속력은 쉽죠.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가 4초고요. 파장은 20m잖아. 20cm네. 20cm. 따라서 5cm/s이 맞다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죠? 그림 그리기 연습만 잘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546번. 그림 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표시했죠. 우리가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는 거야? 파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딱 보면 알 수 있죠. 파장이 짧다가 파장이 커졌다는 거는 속력이 지금 빨라졌다는 얘기야. 매질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이 빨라졌다고.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뭘 할 수 있냐면 시간이 나와 있죠. 지금 P의 위치 변화,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P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 변화 시간이 지금 반복할 때 몇 초 걸려서 0.2초 걸렸잖아요. 0.2초. 그러면 주기가 몇 초란 이야기야? 0.2초란 이야기야. 자, 너무 중요한 거. 매질이 변한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하죠. 근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아니겠니?
역수관계니까 당연히 이게 불변하면 주기도 불변한 거야. 주기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에서 주기가 0.2초면 A에서 주기가 0.2초면 B에서도 주기가 0.2초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2초가 1번 답이 돼요. 주기는 변하지 않아. 이걸 묻는 거지 지금. 그러면 B에서 파동의 속력 구하라는 거는, 파동의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잖아. 주기가 0.2초고요. 파장만 구하면 되는 거지.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20cm/s이 되겠죠.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그죠? B. 파동의 굴절. 그림은 빛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45도, 굴절각이 30도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파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느린 쪽으로, 매질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굴절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느린 쪽이야.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는 거야. 느린 쪽으로. 그러면 매질 A와 B를 봤을 때 파동이 아래로 꺾였잖아. 원래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아래로 꺾인 거잖아. 그럼 매질 B가 어떤 매질? 느린 매질. 느린 매질이고 매질 A가 빠른 매질인 거예요. 이것만 찾아도 반은 맞추잖아. 맞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자, 세타는 이게 반사각이죠. 입사각이 45도, 당연히 반사각도 45도. 이게 반사의 법칙이잖아. 항상 같단 말이야.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느린 매질이 뭐가 큰 거야? 굴절률이 큰 거야. 절대 굴절률 말하는 거야. 빠른 게, 아이고야. 빠른 게 굴절률이 작단 말이야. 느린 게 굴절을 많이 하니까 굴절률이 크다고, 절대 굴절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은 게 맞다고. 왜? B가 느린 매질이거든. 굴절률이 큰 거라고. 그지? 속력은 누가 빨라? 당연히 A가 빠르죠. A가 B보다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거든. 자, 항상 말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불변이라고.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도 커져야 되고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은 작아야 돼. 그러니까 빛의 파장은 A가 속력이 B보다 빠르기 때문에 A가 파장이 커야 된다고. 틀렸다. 5번. 당연히 진동수는 당연히 같죠.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파동의 기본 중에 기본. 매질이 변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면 되죠. 자, 548번. 매질 A에 대한 매질 B의 상대 굴절률을 우리가 약속을 하거든.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N, 상대 굴절률.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어떻게 쓰냐면 NAB라고 약속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절대 굴절률 분의 B의 절대 굴절률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반대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사인 각도는 B분의 사인 A가 되고요. 속력도 B분의 A가 되고요. 파장도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에 전부 다 반대가 되죠. 전부 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스넬의 법칙이잖아. 이것 좀 기억하시라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 B라는 거는 매질 B의 각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사인 30도를 구하면 되고요. 사인 A는 A의 각도 45도를 보는 거지. 사인 45도를 구하면 된다고. 이게 상대 굴절률인 거야.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니까 2가 날라가서 루트 2가 바로 상대 굴절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니까 이거 순서를 꼭 지켜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549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AB 같은 색이라고 나와 있다. 매질 1에서 2로 쌌고 단색광 C는 2에서 1로 입사시켰다는 이야기야. 다 동일한 색깔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는 입사각이 서로 같다는 거는 A와 C가 평행하다는 이야기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거잖아. 굴절률은 2가 1보다 크다. 여기서 굴절률이라는 거는 절대 굴절률을 말하는 거고,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린 매질이야. 그거 이해하시라고. 따라서 2번이 1번보다 크다는 거는 2번 매질이 느린 매질이고, 1번이 무슨 매질이야? 빠른 매질이죠. 됐죠? 그럼 해결해 보자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 반사각을 보자고. A와 B 법선을 꺼서 A는 입사각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잖아.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입사각이 A가 크니까 반사각도 A가 커야지. 맞는 거야. 자, 그럼 굴절각을 볼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1번 매질, 2번 매질이야. 자, A가 이렇게 입사를 하죠. 법선 꺼서 이게 입사각의 세타를 할게, A야. 자, 2번이 느린 매질이다 보니까 당연히 느린 대로 꺾이잖아. 그래서 각이 아래로 꺾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꺾이죠. 이게 굴절각이죠, A의 굴절각. 그럼 C를 보자고. C는 똑같은 평행하게 이제 반대로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C는 반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반대로 쏘는 거니까 이렇게 쏜 거예요. C로 쐈죠. 그런데 C 입장에서는 지금 2보다 1이 빠르잖아. 가면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밑에가 더 느리잖아. 그래서 굴절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굴절이, 그치?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그래서 각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A의 굴절각은 이만큼인데 C는 이만큼인 거잖아. 그래서 굴절각은 C가 더 커야 돼. 그래서 A가 C보다 작은 게 맞다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 이해하시라고, 혹시 모를까봐. 3번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도 빠르죠. 당연히 1이 빠른 매질, 2가 느린 매질인 거잖아. 그러면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이건 불변하잖아.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거든. 그러니까 B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짧다도 맞죠. 2가 느린 매질이잖아. 그러니까 짧아져야지 무조건. 5번 C의 진동수는 1에서와 2에서가 작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진동수는 불변이라고. 그래서 5번은 틀렸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50번 그린카는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AB 경사면에 입사시켰어요. 굴절각이 나와 있고요. 나는 동일한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 같은 각도로 똑같이 AC 경계면에 쐈다는 이야기네. 굴절각은 세타 2가 나와 있죠. 일단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것도 눈에 보이죠. 자, 정리합시다. 자, 가에서 무조건 파동은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파동이 위로 올라갔잖아.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로 꺾였잖아. 그럼 위쪽이 무슨 매질? 느린 매질. A가 느린 매질, B가 빠른 매질. 됐죠? 나를 보자고요. 마찬가지야. 원래 직진해야 되는데 아래로 꺾였잖아. 그럼 아래쪽이 느린 매질. 그러니까 C가 느린 매질, A가 빠른 매질. 그러니까 속력을 비교해 볼게. 자, 속력은 A보다 B가 빠르고, 그지? C보다 빠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속력은. 매질의 속력 말하는 거야.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을 말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거는 불변하거든. 따라서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니까 속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파장을 비교하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람다 C가 제일 파장이 작고요. 그 다음에 람다 A, 그 다음에 람다 B로 정리가 되죠. 2번 이제 굴절률을 보자고. 절대 굴절률을 비교하자. 당연히 느린 게 굴절률이 크다 그랬잖아. 그럼 굴절률은 반대가 되지. 이게 제일 커야 돼. 그래서 굴절률은 NC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NB로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그거 잘 이해하시라고요. 551번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1과 2를 거쳐서 3으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뭐 각이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해석하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세타 1이 세타 3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어디가 매질이 빠르고 느린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또 연습을 할게요. 1과 2를 보게 되면 원래 파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잖아. 밑으로 내려갔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밑에가 느리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2번 매질이 느린 매질, 1번이 빠른 매질. 됐나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보자고. 2번과 3번을 세타2가 굴절각이야. 그럼 이게 억각이니까 이 각도 세타2가 될 거고,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다 위쪽이 느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위쪽이 느리면 아래가 빠르죠. 이것도 빠른 매질이야.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한 거야. 그러면 매질 2가 제일 느린 건 알겠어. 죄송합니다. 속력이 매질 2가 제일 느린 건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매질 1과 3을 비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준 거라고. 자, 1과 3을 한번 붙여볼까? 여기 매질 1과 3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각이 세타 1이 세타 3보다 크니까 입사할 때 입사각을 내가 이걸 세타 1이라 그러면 굴절각이 세타 3잖아. 세타 3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고. 이게 세타 3라고. 그러면 1과 3을 붙였을 때 파동이 아래로 꺾였죠. 아래로 꺾였다. 그러니까 밑에가 느린 매질이고 위에가 빠른 매질이야. 그럼 두 개 비교 가능 다 했죠. 제일 빠른 게 누구라고? 이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제일 빠른 매질인 거예요. 이거 찾으라 문제고요. 그럼 매질의 속력을 구했단 말이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굴절률을 구하는 거야. 굴절률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은 누가 제일 커야 돼? 2번이 제일 커야죠. 반대니까. 그래서 2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번, 1번 이게 맞다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장을 비교해봐.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거야.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거든. 속력이 커지면 파장도 커지는 거야. 그런데 2번이 속력이 느리잖아. 1번이 빠르잖아. 그러면 1번 매질이 파장이 큰 거라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 단색광의 속력은 3과 2를 비교하자. 비교했죠 이미. 2가 느리고 3이 빠른 거야. 그래서 3에서가 2보다 느린 게 아니고 빨라야 되지. 틀렸다.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죠. 그림은 빛이 굴절률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 N2인 매질 2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I고 굴절각이 R로 나와 있죠. 뭐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이니까 OA와 OB는 길이는 같겠다. 원의 반지름인 거니까. 그지? 자, 무엇을 해석할 거냐면 똑같은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지. 현재 원래 굴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빛이 진행해야 되는데 밑으로 꺾였다는 거거든. 밑으로 꺾였다는 거는 아래 매질이 느리다는 이야기지. 항상 굴절은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아래에 있는 매질, 매질 2가 무슨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고요. 매질 2가 빠른 매질이야.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는 매질 2보다 빠르다는 이야기고, 느리다는 거는 매질 1보다 느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커야 돼?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큰 거야. 따라서 굴절률은 2가 1보다 큰 게 맞다고.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큰 거야. 이거 까먹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그지? 이건 아시죠?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 1분의 절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인 2번 각도분의 사인 1번 각도가 되는 거잖아. 이게 항상 일정한 거잖아. 결론은 뭐다? 사인 각의 B가 항상 일정해야 돼. 사인 각의 B가 항상 일정해. 무슨 말이고 하니? 자, 이 각이 커지면 이것도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하잖아. 이 각이 커지면 이것도 무조건 같이 커져야 돼. 각이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져야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야. 항상 그렇다고. 예외가 없어. 그게 굴절의 법칙인 거니까. 그러면 A''의 크기가 커지잖아. 이게 커지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이 각도 커져야지. 이렇게 가야지. 커지겠죠. 항상 그렇다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굳이 공식 안 써도 알 수가 있죠. 사인 각의 B가 항상 똑같으니까. B가 똑같으니까.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져야 돼. 그 다음에 디귿. 빛이 AO 구간과 OB 구간, 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거리가 똑같죠. 반지름인 거니까. 그런데 누가 느려? 밑에가 느린 매질이잖아. 거리는 같은데 B가 밑에 쪽이 느리다고. 느리니까 밑에 쪽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 시간은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돼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죠. 굳이 식을 안 써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553번.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을 구해보자는 거야. 방금 구했던 거 한 번 더 할게.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정의한다. 매질 1, 2로. 그러면 절대 굴절률 1분의 절대 2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 정반대라고. 속력은 V2분의 V1이 되고 파장도 당연히 람다2분의 람다1이 되는 거고 사인 각도 사인 2번 각분의 사인 1번 각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고.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 찾아보자고. 람다2분의 람다1 여기 보이시고요. V2분의 V1 돼야 되잖아. 이건 틀렸어. 사인 R분의 사인 I, 사인 R이 2번 각도죠. 2번 각도 이걸 말하는 거야. 2번 각도, 이게 2번 각도라는 이야기야. 1번이 이걸 말하는 거야. 1번 각도. 그러니까 사인 R분의 사인 I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N1분의 N2니까 당연히 틀렸죠. 이거는. 이거 보자고. 자, 사인 2번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인 2번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라고. 사인 2번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봐봐. 선분 OB분의 그지? B 다시가 사인 2번 각도를 사인 2번을 말하는 거고 분의 사인 1번 각도 사인 1번이라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선분 OA분의 선분 AA 다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OB와 OA는 같죠. 길이가 반지름인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BB 다시 분의 AA 다시로 정리가 되죠. 이게 같은 말인 거야. 디귿은 맞는 말이라.
리을은 아무 상관이 없죠. 쓸데없는 짓이네. 리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따라서 우리가 맞는 거는 기읍과 미음과 디귿이 답이 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554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파장이 람다인 두 빛이 간격 D1으로 공기에서 프리즘 A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B에서 공기로 굴절각 세타2로 굴절했죠. 조건은 D1보다 D2가 크다고 나와 있고요. 각도 해결하라는 이야기네.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고요.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자, 이게 공기죠, 공기. 현재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그지? 아래로 꺾였잖아, 아래로 꺾였잖아. 그럼 공기가 빠른 매질이고요. A가 느린 매질이거든. 그러니까 빠른 매질이니까 속력이 빠르다는 이야기고 속력이 느리다는 이야기잖아. 파장은 속력에 비례하니까 A에서 파장을 람다, 이게 람다잖아. 람다보다 당연히 짧아야 되겠네. 이건 맞죠? 이거 하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지? 지울게요. 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 각도를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야. 이 거리, 그 길이 비 가지고, 그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텐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어차피 이 길이 있지, 이 길이는 여기랑 똑같다. 여기도 똑같이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길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다고. 이걸 우리가 D라고 보자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각이 세타1이면 이게 수직이니까 이 각도 세타1이죠. 이것도 수직일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의 각이 세타1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놈이 세타2, 이 각이 세타2니까 이 안의 각이 세타2가 되는 거야. 이까지도 이해하시죠? 그럼 삼각형을 좀 확대해 볼까? 이 위에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수직이고 이 길이가 D고요. 이 간격이 D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도 이놈이 세타1이죠. 근데 밑에 걸 그리게 되면 간격이 똑같이 D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수직이고 이가 D2가 되고요. 이게 D가 되는 거예요. 이 각이 바로 세타2가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삼각비를 써야 되죠. 코사인을 써야 되겠네. 이게 빗변분의 이거 아랫변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은 D분의 D1이 되고 밑에서 코사인 세타2가 D분의 D2가 되겠죠. 됐죠? 그럼 D1이라는 거는 D 코사인 세타1이 되고요. 밑에 식에서 D2라는 거는 D 코사인 세타2가 됩니다. 자, 뭐가 똑같냐면 이 D 값이 똑같죠. 이건 비교 가치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리고 조건에서 D1보다 D2가 크대요. 자, D1보다 D2가 크다는 거는 코사인 세타보다 코사인 세타2가 더 큰 값이 나와야 되잖아. 자, 코사인 함수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예각을 90도 안쪽을 볼 거니까. 자, 코사인 세타2가 더 큰 값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2가. 맞죠?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1이 있죠. 그러면 각은 누가 더 큰 거야? 코사인 1이 세타1이 더 큰 거지. 이 각은 이게 세타2, 이게 세타1이잖아, 친구들.
이 정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값으로 각을 알 수 있다고.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큰 거는 바로 비교 가능하다는 거야. 코사인 값 비교해서.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좀 복잡하지만 뭐 어렵지 않죠. 각도 코사인 값으로 각도 비교하는 거니까 이까지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을 봐야 되거든. 지우겠습니다. 지워되죠?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봐봐. 이렇게 껐죠. 이렇게 껐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법선이죠. 이것도 법선이야. 그럼 이 굴절각을 세타를 하면,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이놈도 세타죠. 억각이니까. 그러니까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입사각이 세타 1이고 굴절각은 세타라고 하자고. 세타라고. 이거 세타라고 하자고요. 이거 세타라고 하자고. 두 번.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입사각 세타 1, 굴절각 세타. 그 다음에 B에서 공기로 나갈 때 입사각이 세타가 되고요. 굴절각은 세타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림을 좀 리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좀 더 좀 과장되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니까 일단은 심하게 꺾어서 들어올게요.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지고 이게 세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굴절 수직으로 들어오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타 2지. 이게 A 매질, 이게 B 매질인 거야. 자, 보자고. 어떻게 우리가 굴절률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기고 바깥 공기야. 자,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는 그지? A가 느린 매질이죠.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공기로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꺾이니까 당연히 B가 느린 매질인데 공기보다 A도 느리고 B도 느리잖아. 누가 더 느린지를 판단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A와 B 중에 누가 더 느린지를 판단하라고. 각을 보면 되죠. 세타 1, 세타로 가는데 각 차이가 많이 나지. 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A가 겁나게 느려졌다는 이야기지. 근데 B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이 각 세타, 이 각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왜냐면 세타 2가 작은 각이기 때문에 세타 1보다. 그럼 B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이 각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느린 매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훨씬 느리다고 B보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의 매질이 B보다 더 느린 매질인 거예요. 각을 비교했을 때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더 느린 매질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대가 되지.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큰 거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 거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단순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식을 안 써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555번. 그림은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I가 입사각, R이 굴절각. 자, 1에서의 속력을 V1, 2에서의 속력을 V2로 할 때 이거를 뭐 나타내라는 이야기니? 이의 사인 R분의 사인 I를 B-분의 A-를 포함하여 V1, V2도 나타내라는 이야기네. 봅시다. 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수직이죠. 이것도 수직일 거니까 당연히 각을 바로 알 수 있죠. 이 각이 I인 거 바로 알 수 있다고. 그지? 마찬가지로 이거 R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거 두 개 찾으면 다 푼 거네. 그러면 공통 길이가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이걸 우리가 뭐라 S라고 보자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sin I를 구하자고. sin I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면이 S고요. S분의
A 다시 길이가 되죠. 이게 sin S 값이고요. sin R 값을 구하자. 마찬가지로 S, 빗면 S분의 이 길이죠. 이 길이 B 다시가 됩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합시다. 자, 매직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1의 절대 굴절률 분의 2의 절대 굴절률 값이 되고요. 가면 sin 2번 각도분의 sin 1번 각도가 되는 거지. 이게 속력 V2 분의 V1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가지고 오자는 이야기잖아, 지금. 이거. sin 2번 각도가 R이고 1번 각도가 I란 이야기잖아. 따라서 이거의 B가 결국 뭐랑 똑같다? V2 분의 V1 같다는 이야기지. 됐나요? 정리하게 되면 이거지. 자, 봐. sin R 분의 sin I는 이거분의 이걸 거니까 S가 날아가잖아. 선분 B 다시 분의 A 다시가 되고 속력은 V2 분의 V1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결파의 굴절 556번. 그림은 물결파의 발생 장치의 물속에 물결파의 파면과 비스듬하게 유리판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물의 깊이를 얕게 만든 후 관찰했다는 이야기지.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물결파는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죠. 그치? 속력이라는 거는 누가 빨라? 깊은 곳이 속력이 깊은 곳이 속력이라는 거예요. 얕은 곳보다 빨라요. 이렇게 써야 되나? 무조건 깊은 데가 빨라요. 외우셔야 돼요. 얕으면 방해를 많이 받아. 깊은 게 무조건 빨라. 유리판을 깔았다는 거는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바닥에 깔았으니까. 그죠? 근데 혹시나 높아심에 파면이 뭔지 모를까봐 이야기해 드릴게. 파면이라는 거는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거나 면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파동이 물결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치 같은 마루면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위상이 같단 말이야. 그럼 입체로 그리게 되면 이런 물결이 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마루니까 이 위치는 전부 다 같이 올라가 내려갈 거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파면이 되는 거야. 파면. 이해하시겠니? 그러니까 이 실선이 파면이라는 거는 이 실선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마루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루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간격이 바로 뭐다? 한파장이라는 이야기. 한파장.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 마루의 선 자체가 파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마루를 그리거든, 파면을. 그래서 이 간격이 한파장. 그럼 딱 봐도 유리판 들어가니까 간격이 좁아졌잖아. 파장이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바로 알 수 있죠. 파장이 작아졌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 거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읍.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가 깊은 데보다 빠르다, 느리다고. 왜? 파장이 작아졌잖아. 이 파장 간격이 작아졌잖아. 느리다는 얘기야. 니은 말이 안 되네. 물결파의 파장은 물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가 깊은 곳에서보다 짧죠. 짧아졌잖아, 지금 간격이. 그지? 디귿. 물결파가 유리판이 놓여있는 영역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꺾여야지. 아래로 꺾여야지. 입사각이 훨씬 더 커야지. 그래서 틀렸죠. 굴절각이 큰 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자, 그림으로 알 수 있죠.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조건 파면의 수직이거든. 파면의 수직인 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죠.
맞죠? 꺾인단 말이지. 그럼 이놈의 법선을 그게 되면 이가 입사각이고요. I. 그죠? 으씨. 하여튼간 이게 굴절가 되게 작죠, 일단은. 딱 봐도. 그린 것도 작죠. 작다고. 그래서, 니은이 답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57번. 그린 칸은 매질 1에서 진행하는 파동 A의 파면이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잖아. 파면이라는 거는 이 간격이 한 파장이라는 이야기야. 마루와 마루 사이라는 이야기야. 그냥 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는 A가 매질 1, 2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파동. B가 반사 파동이네. C는 입사 파동이지. 들어간 파동이야. 근데 뭘 할 수 있냐 봐봐. 파장이 누가 크다는 거야? 파장이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럼 파장은 속력의 비라니까 속력이 1번 매질의 속력이 2번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야. 그죠? 다 풀었죠? 그래서 A의 파장도 람다 1이죠. 왜냐면 입사파 반사파는 똑같죠. 같은 매질이니까 파장이 변할 수가 없어.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맞는 편이고. 속력은 A가 C보다 빠른 것도 맞아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같죠. 자, 굴절률은 반대가 되죠.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V1이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은 V2가 더 커야지. V1보다. V2가 V1보다 더 커야지. 그게 틀렸죠. V2가 더 커야 돼. 자, 5번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N1, 2가 정의되고 1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반비례죠. N2분의 람다 1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야.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틀린 거는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558번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영역 A에서 B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각도 다 나와 있고 람다 A, 람다 2 표시되어 있고. 자, 45도, 30도야. 45도가 입사각이 되겠네. 일단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게 파면이거든, 파면. 그지? 이게 파면이라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한 파장이야. 이게 람다 A 잘 나와 있죠. 람다 B라고.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조건 파면과 수직이라고, 수직. 그럼 수직인 걸 꺼야 되겠죠? 수직인 걸 여기서 끄면 되겠네. 어떻게 껐지? 이렇게 꺼야 되나? 이쪽에 꺼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수직으로. 위에도 꺼야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림이.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이게 45도거든. 공통 길이가 이 길이야, 이 길이. 이걸 S라고 하자. 이 간격이 람다 A예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람다 B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 사인 45부터 해결할까? 사인 45도를 풀어보면 사인 45도는 S분의 람다 A로 표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사인 30도 이각 30도잖아 지금 S분의 람다 B S분의 람다 B가 되죠. 우리가 지금 람다 B분의 A를 구하려고 작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람다 A는 S 사인 45도가 되고 밑에서 람다 B는 S 사인 30도가 되겠지. 이거 구하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S 날라가죠? 따라서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약분하면 루트 2가 나와야 되겠네. 틀렸죠? 루트 2가 나와야 돼. 이거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인가 보네. 2번 A는 B보다 수심이 깊죠. 왜냐면 파장이 크잖아. 파장이 크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이야기지. 깊은 물이 훨씬 빨라, 얕은 물보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당연히 빠른 매질에서 빠른데 느린 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입사각이 더 커야지 굴절각보다. 45도 입사각, 굴절각은 30도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4번 A에 대한 B의 굴절률 이미 구했잖아. 봐봐. A에 대한 B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은 A의 절대분의 B의 절대가 되는데 파장은 반대거든. 람다 B분의 람다 A가 되니까 이걸 구해놨다. 우리가 루트 2라고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거 루트 2가 맞다는 이야기. 이미 구한 값이야 친구들. 그 다음에 5번 봐봐. B의 수심이 깊어져. 현재 얕거든. 더 깊어진다는 거는 이것도 깊어 이것도 깊어. 그럼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 값은 B는 작아지는 게 맞다고. 그지? 이해하시겠나요? 차이가 크면 크지만 차이가 작으면 각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 B가 작아지는 거예요. 굳이 식을 안 써도 알 수 있겠죠. 자, 물결파의 속력은 A가 B에서 몇 배겠니? 루트 2배 똑같죠. 야, 속력은 똑같잖아. 비례하니까 VB분의 VA니까 이거 얼마? 루트 2잖아. 그래서 루트 2가 되지. 루트 2만 구하면 끝나는 싸움인 거야. 그지? 그래서 틀린 거는 1번과 6번을 체크하시면 되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559번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일 1에서 2로 진행한다고. 45도 30도 이제 아시겠죠? 입사각이 45도인 거야. 이제 아셔야 돼요. 그치? 입사각이 45도, 그 다음에 굴절각이 30도라고 준 거지. 그 다음에 위에 파장, 매질 1번의 파장이 얼마라고? 4cm라고 준 거야. 맞죠? 그 다음 또 뭘 줬냐면, P점에서 수면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함수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주기를 준 거지, 주기를. 주기가 몇 초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주기가 2초라고 제시해 준 거죠. 자, 주기가 2초다. 그러면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주기도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매질이 바뀌더라도 주기는 안 변한다고. 다시 말하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잖아. 그치? 그럼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니까 주기도 일정하지. 그럼 여기에 2초, 주기가 2초면 당연히 여기도 몇 초야? 2초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제 다 해결했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매질 2에서 속력을 구하자는 이야기야. 됐죠? 자, 속력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주기는 구했다고 파장만 구하면 되죠. 매질 2번의 파장만 구하면 된다고. 됐지? 간다.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1의 절대 굴절률분의 2의 절대 굴절률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사인은 반비례거든. 사인은 2번 각도분의 사인 1번 각도가 되는 거야.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말면 되죠. 자, 여기서 2번 각도가 몇 도란 이야기야? 30도란 이야기고 1번 각도가 몇 도란 이야기야? 45도란 이야기야. 1번 파장이 4cm지 이게 4cm란 이야기잖아. 다 구했잖아. 그러면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사인 45는 2분 루트 2란 말이지.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4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변이 약분되니까 루트 2가 되고 람다 2분의 4가 되니까 람다 2 파장의 길이는 루트 2분의 4가 되어서 2 루트 2가 되겠네. 따라서 속력은 주기가 2초고 파장, 2번 매질의 파장은 2 루트 2 cm야. 잘 봐야 되겠네. 센티미터네. 센티미터가 되는 거 약분되죠. 그러니까 속력은 루트 2 cm per second로 정의가 되는 거라고. 그냥 똑같은 반복 패턴이잖아. 그지? 몇 번 연습하면 다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 속의 굴절 560번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지만 굴절은 무조건 느린 대로 느린 쪽으로 휜다고. 자, 봅시다. 너무 반복해서 좀 그렇죠.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휘어진다, 맞죠? 낮말은 누가 듣는데 낮에는 새가 듣고 밤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지.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위로 휘어진다고. 낮에는.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휘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낮에 뜨겁잖아. 땅이 비열이 작으니까 땅이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온도가 높은 데가 빠르고 온도가 낮은 데가 느리니까 이렇게 위로 휘어진다. 느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밤에는 당연히 땅이 비열이 작으니까 땅의 온도가 낮아. 위에가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느린 쪽이 땅 쪽이잖아. 그래서 땅 쪽으로 휘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밤에는 되게 시끄러워. 옆에서 떠들면, 밖에서 떠들면. 예, 소리가 다 내려오거든. 낮에는 떠들어도 잘 안 들려.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외울 필요가 있다. 2번.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는 맞죠? 굴절. 3번. 돋보기로 책을 보면 글씨 커 보이는 굴절 설마 모를까? 맞는 거고요. 4번.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면 실제보다 떠 보이는 것도 굴절이 맞고요. 5번. 둥근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것도 굴절이 맞아. 6번. 잠수함에서 잠망경을 이용하여 물 밖을 볼 수 있는 거는 굴절 이용한 게 아니고 반사, 거울에 반사 이용한 거잖아. 틀렸지. 설마 잠망경을 모를까봐 밖에 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하니? 내가 모르는 것 같네. 이렇게. 이 눈을 보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울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반사해서 밖에 본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잠망경이에요. 요즘에 쓰는지 모르겠네. 6번은 반사를 이용한 거니까 틀렸어. 답은 6번입니다. 561번. 그림은 평행한 빛이 공기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입사하여 경로 잘 나와 있고요. 문제 봅시다. 빛은 공기와 렌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죠. 당연히 속력이 달라질 거니까 굴절하죠. 이은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렌즈에서 당연히 더 느려지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디귿. 빛이 공기에서 렌즈로 입사에 진행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죠. 당연한 겁니다. 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기 때문에 굳이 쌤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562번. 그림칸은 물이 들어있는 컵 속에 연필이 꺾여 보이는 현상. 굴절 때문에 꺾여 보이는 현상이고. 나는 여름날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죠. 전부 다 착시 현상이지.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빛이 꺾여서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사람 눈은 빛이 꺾이는 걸 인지하지 못하잖아. 마치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기루도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 건데 사람 눈은 빛이 휘어질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마치 빛이 직진해서 바닥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물체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옳지 않은 거. 가에서 물의 굴절률은 공기보다 당연히 크죠. 물이 느린 매질이잖아. 느리면 뭐가 크다? 절대 굴절률이 크다고. 맞는 표현. 2번. 가의 물 대신 물보다 굴절률이 더 큰 액체. 당연히 더 크다, 더 느리다는 이야기잖아. 더 많이 꺾이지. 맞고요. 3번. 나에서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높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빛이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휘어졌죠. 위로 휘어졌죠. 위로. 그러니까 위에가 느리다는 이야기잖아. 위에가 느리다, 위에가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다. 빛은 온도가 높아야 빠르거든. 그래서 위쪽이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래가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아래가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4번. 나에서 빛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느린 게 아니라 빨라야 됩니다.
자, 빛은 전자기파거든. 매질이 필요 없으면 좋은 거야. 매질이 없어도 오는 반응이잖아. 매질이 없어야 좋은 거라고.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 그러면 굳이 매질이 없어야 빠른 거니까 진공이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기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이렇게 고체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매질이 있으면 방해를 받거든. 근데 같은 기체라도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지거든, 공기. 그러면 밀도가 작다는 거는 안에 밀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방해받지 못할 방해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빠르다는 이야기야. 틀렸다고 일단은. 답은 쉬워. 4번이 틀린 거네. 5번 맞죠? 가와나는 빛의 굴절 맞는 거다.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63번 그린 가와나는 낮과 밤의 소리가 굴절한대. 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낮이죠. 그래서 나가 낮이고요. 가가 밤인 거야. 기억. 가는 소리가 낮에 굴절하는 게 아니고 밤에 굴절하는 거야. 아까 설명 다 해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자, 밤에 공기의 온도는 밤에는 지금 아래로 떨어지잖아. 아래쪽이 차가워. 지면에 가까워서 높은 게 아니고 낮아야 되는 거지. 틀렸다. 디귿.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이건 맞죠. 소리도 온도가 높으면 빨라져. 그러니까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